학과는 산업공학과 중에서도 특성화 사업단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저희들이 산업공학과 특성화 분야를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는 산업공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저희 특성화 사업단에서 산업공학과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이제 그 학부모님들도 중간중간에 계십니다. 저희가 뭐냐면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오시는 걸 저는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결정도 학부모님들이 내려주실 거고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 내력을 아는데 오늘 보니까는 학생이 개발적으로 혼자서 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더 이걸 저희가 산업공학과를 학생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양은 많고요. 좀 더 빨리 가는 부분도 있지만 좀 천천히 할 때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화두는 우리나라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발전한 베이비 부모 세대, 지금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현재 어떻게 왔냐면요. 현재 저희 그 60년대 해방 이후, 6.25 이후에 대기업이 거의 없던 굉장히 배고픈 시대였죠. 그래서 열심히 일만 찾아갔습니다.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기업을 육성하면서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산업이 확장됩니다.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고 산업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옆에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뭐냐면 스마트하게 일합시다가 이제 화두가 된 겁니다. 저희 나라가 계속 급성장한 배경은 하드 워킹을 통해서 열심히 산업을 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먹히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원동력은요. 얼굴이 낮에 익으시죠? 두 분이 삼성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이건희 회장과 고 이병철 회장님이 그다음에 밑에 정주영 회장님이 이 산업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많은 계열사 그다음에 작은 중소기업들이 저 두 기업을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끌어왔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많은 진학률을 합니다. 대학교 진학률이 현재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성장의 질입니다. 질을 보면은 보시는 것 같이 자연계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자연계죠? 근데 공급하는 인문계로 다 가고 있습니다. 자연계는 어렵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 옛날에는 다 뭐예요? 자연계를 많이 선택했는데 이제는 자연계의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이 성숙화되면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는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지식을 갖고 이 산업을 좀 더 이끌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 젊은 애들이 그런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는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세대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정년이 연장이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지금 갭이 세대 간의 격차,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순위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7위 정도의 랭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를 보시면은 차이나가 33%의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한국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국이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해왔던 산업에 대한 발전을 중국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빨리 하고 있어요. 네, 더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뭐냐면 지금 전자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아직도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보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날 걸 여러분들이 신문 시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삼성전자, 애플만의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서서히 이 시장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향후 3년에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우리나라 전자업계가 어떻게 판도가 변할까? 중국의 성장이 과연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옆에 보시는 것 같이 샤오미가 만든 제품이에요. 베끼고 카피해서 그냥 만듭니다. 몇 달러에? 13달러에 만든다 이런 거예요. 네. 할지 않으면 13달러 만든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런 전자업계에서 중국이 발전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 배경에는 뭐냐면 중국의 젊은 학생들이 뭐냐면 굉장히 창업력이 강합니다. 샤오미, 알리바마 이런 것을 따라 이런 그 현재 살아있는 CEO죠. 돈을 많이 번 CEO를 따라잡기 위한 학생들의 열풍이 부지합니다. 창업 열풍이.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인프라가 굉장합니다. 셴첸이라는 그 일렉트릭 마켓이 우리나라 보시면 뭐냐면 청계천 같은 거예요. 그거 옛날에 여러분 어머니 세대는 세운상가 같은 겁니다. 가면 없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중국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마켓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여기 가면은 시작품부터 양산까지 생산까지 모든 걸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갖고 와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장하면 제2의 샤오미라든지 알리바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인력들이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뭐하냐? 고시 준비하죠. 형식 준비하죠. 그 다음에 대기업 가서 시험 보려고 하죠. 이런 열정들이 굉장히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그냥 괜히 옛날처럼 생각하듯이 허접한 제품을 만든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70%의 희귀금속을 생산하는 나라예요. 희귀금속이라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전자업계에 굉장히 많이 쓰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희귀금속을 생산하고 또한 제조 기술이 급속히 발달합니다. 흡수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장비 회사들이 어디가 있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밖에 마켓이 없으니까 거기다 물건을 팔려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어마합니다. 제조를 한 동시에 그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상력만 갖고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도 밤을 새면서 스타트업 창업에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보시면은 그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왔냐면은 이 보세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랭킹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든 챔피언은 강소기업을 말합니다. 매출이 한 1,000억 이상 되는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전 세계를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숫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드라이브한 결과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가 강소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성장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더 이상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와야 될 세대는 이런 강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리딩하는 기술에 기반된 회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뭐 했냐?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따지는 건 거의 뭐예요? 하위권이에요.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육체적 근로에 의해서 이 산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 여러분들이 아시는 큰 기업들의 현장을 탐구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를 통해서 이런 부가를 창출한 결과 부가 창출률은 굉장히 낮고요. 대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장 동력률이 거의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업공학과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산업공학과는요, 그동안 보신 것 같이 이게 공학이야, 경영이야 하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산업공학은 공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대상이 일단 산업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솔루션을 찾는 그러한 과정에 경영학과 많이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그 분들은요, 숫자에 약하죠. 수리로 뭘 계산하지 않고 물론 말로 합니다. 근데 그 말로 하는 거를 우리 산업공학과는 수리로 분석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학문이 항상 접촉해서 같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공학은 다른 학교는 산업경영이라도 부르고요. 혹은 경영공학과도 부르고 공업경학과도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는 이유는 이 산업공학과 자체가 공학과 산업경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공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많은 그 CEO들이 산업공학을 배경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엔지니어들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더 이상 엔지니어로 머물지 않고 이들이 뭐냐면 경영에 참여를 합니다. 회사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를 해서 이제 사장으로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리 능력입니다. 관리 능력을 어느 학교에서 할 수 있냐? 산업공학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과목을 구성을 보시면은 최초의 태동은 우리가 뭐냐면 산업 제조 여기서 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강합니다. 만들고 하는데 얼마나 적게 들어서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걸 분석하는 게 이쪽 분야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가 이제 발달되니까는 우리가 정보 시스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ICT 같은 최첨단 전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모든 작업에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사람만 빼가지고 사람과 기계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냐 해가지고 이런 그 산업과 인간과 기계에 관한 것을 별도의 학문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저희들이 뭐냐면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경영을 저희들이 경영학에서는 말로 하고 우리는 수리로 한다는 얘기가 이쪽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학을 못하면 저희 학과에서 굉장히 낭패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문과인데요. 여기가 경영학과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공학이 좀 요즘에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산업공학으로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 수리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약간은. 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통합과 분석력을 우리가 길러줍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되려고 그러면 뭐냐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지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 능력, 통솔 능력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시스템 통합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초 과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거에 이런 교과목을 바탕으로 저희 교수진들이 한 지금 17군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교수진 수로는 거의 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교수진을 저희 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저희 학교가 지금 처음에 평가했던 6인데 작년에는 5위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학과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순위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부분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BK라고 브레인 코리아 21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도 2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특성화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런 2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교과정 개발, 교수법,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어떤 걸 투자하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합니다. 실험실도 구출하고요, 산업연구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이 질문지 3개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거냐? 그럼 기존에 있는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술을 익혀서 기술 창업을 하던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에 창업을 해서 강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인재가 되던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원 마켓은 여러분들께 열리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를 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학과 취업률도 과거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근데 결국 기존에 있는 시장, 인력 시장이 이제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같이 초짜들한테는 잡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경력, 경험 이런 것을 확실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대기업도 똑같은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단 이름도 저희는 이제 제조 서비스라는 이름을 같이 넣었습니다. 뭐냐면 현재 있는 저희 대상이 된 제조를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산업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제조 서비스라는 이름을 넣었고요. 이때 저희들이 5년간 한 40억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쓸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이 특성화하는 배경에서는 뭐냐면은 그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제조에서 융합으로 막 블루오션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산업과학과가 관리 중심에서 이제 혁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그 핵심은 뭐냐면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최첨단 기술들이 있습니다. ICT 기술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흡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적인 우리 학습을 디지털로 바꿔서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자 하는 것을 제 특성을 기록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기존 산업들이 우리가 주력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기존에 있는 주력 산업들이 지금 보조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효율이 중국과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올리기 위한 시스템 분석과 정보를 통합을 하는 융합적인 항목으로 저희들이 이끌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러한 그 스마트한 그 제조 서비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 인프라, 시설과 그 컨텐츠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이렇게 8가지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신 것 같이 저희들이 산업 탐방단을 합니다. 현재 제조 현장을 가봐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그 산업 탐방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매년 80명씩 저희들이 데리고 2박 3일 동안 이런 주요 기업들, 공장, 그 다음에 가서 인터뷰 통해서 현장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 어려운 점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뭐냐면 지금 대기업 CEO들은 안 부릅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오지만은 저희들이 원치도 않아요. 뭐냐, 강소기업을 부릅니다. 주변에 저희들이 강소기업 그 CEO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냐면 회사 비전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잡 마켓이 굉장히 미스매치 많은 이유는 이 강소기업도 학생들, 더 좋은 학생들을 뽑고 싶은데 홍보할 데가 없고 못했고, 학생들은 좋은 기업을 가고 싶은데 어느 회사가 있는지 못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이 강소기업을 부릅니다. 학교에 오셔가지고 다른 거 말고 회사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급여, 복리후생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면접도 해보시고 오겠다는 애들 있으면 인턴 받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저희들은 뭐냐면 한두 명씩 고 학생들이 질문하고 혹시 관심 있다면 인턴을 보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뭐 하냐면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글쓰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영어로 인터뷰하기, 그 다음에 뭐 이메일 보내기.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업을 가지면서 배워야 될 어떠한 그 소양을 조금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도 요즘에 회사에서 물어보면은 하나도 할 수 없, 애들이 하나도 못한다고 그래요. 자기 글을 뭐 에세이를 하나 쓰려도 하나도 못 써보니까는 인턴을 받아봐야 학생들한테 주어진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냐면 이걸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 아세요? 회사에서 엑셀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귀신같이 씁니다, 회사는요. 엑셀을 시작해 엑셀을 끝나는 게 회사예요. 근데 학생들이 엑셀을 이렇게 주면 엑셀을 못 만들고 와요, 엑셀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회사가 뭐라 그러면 학생들을 데려다가 도대체 뭘 교육했냐는 거. 이 학교에 대물어요. 하나도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엑셀 교육도 합니다. 별거 다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교과목을 이제 저희 학과의 핵심은 교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교과목을 들어야 되고 전공, 선택, 필수를 통해서 졸업을 해서 산업계에 나가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습 교과목을 개편을 했습니다. 이번에 총 16개 교과목을 개편했고, 그 다음에 실습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처음 실시한 저희들이 그 학생들 작품입니다. 아직은 그 중간고사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 기말고사 그 완벽한 작품은 안 나와도 저희들이 그 이러한 그 학생들한테 이러한 그 투자를 통해서 학생들이 1학년 때 뭘 배워야 되냐면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저희들이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저희들이 뭐냐면 고! 선생님 밤을 샙니다. 이걸 해도 처음에는 굉장히 미숙하죠. 근데 익숙하기 시작하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빨리 적응하면서 자기 작품을 구합니다. 자, 저희들이 1학년 때부터 뭐냐면은 저희 공장 자동화를 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어를 어떻게 하고 움직임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을 1학년 때 일단 이런 장난감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보고 2학년, 3학년, 4학년부터 이것이 현재로 실제로 구현이 되는 작품으로 이어지게끔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다른 작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을 지금 그 교과목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다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2개의 실험실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교과목 실험실용으로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1학년 때 배운 내용들을 이제 실제로 공장에 우리가 가서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그 유사하게 공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또 혹시 학과 체험을 신청하신 분들은 일단 저희 에너지관 507호에 가시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생산 라인을 우리가 구축하고 학생들이 여기서 직접 조립하고 만들어 보면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지 개선을 활동을 할 수 있냐는 것을 이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그 개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런 걸 교육하기 위해서 그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얼마나 했냐면 6주간을 했습니다. 6주간의 시간을 보내면 하루 8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2시간 플러스 했을 때 여러분 영어 때문에 너무 약해가지고 영어를 2시간씩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내용도 그 제품당 ICT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조에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런 6주간 겨울방학 6주간을 통해서 어떤 작품이 나왔는데 그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이제 그 제조 현장과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낸 저희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ICT 설계하고 최종 발표, 이 제품에 대한 발표를 학생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면 그 저희가 만든 이게 학교에 이제 굉장히 투어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 영국 대사님 오셔가지고 극찬을 하고 갔습니다. 학교가 한국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 이런 문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된 시스템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중국 쪽으로 인턴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북경 그쪽과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인턴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0명을 학생을 선발해서 지금 중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월, 수, 토 해가지고 3시간씩 중국어 회화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을 중국 인턴을 보내서 저희들이 국내만 하지 말고 국외도 가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학생들이 인턴을 가면은 뭐 놀다 오고 막 혹시 뭐 케어를 못할까봐 저희들이 직접 그 중국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학생들이 가서 문제없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턴을 기회를 확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시는 것 같이 대기업들이 어디 나가냐면 굉장히 중국, 베트남, 인도, 뭐 유럽, 우즈베키스탄 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어랑 중국어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매 학기,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그런 특성화 집중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을 실력을 레벨을 올리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뭐냐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학회 가가지고 저희 그 학생 학회 가가지고 뭐냐 발표를 했습니다. 전시회도 하고 발표도 총 몇 명 하냐면 40명이 갔어요. 유례가 없었습니다. 세상 유례가 없는 정도의 많은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가서 설명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얘기를 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학금입니다. 저희들이 그 작년에 이 정도 학생들한테 주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한 1억 정도 그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교 오면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타는 게 아니라 이런 데 활동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작품 만들고 인턴 가고 하면은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냐 성적 장학금이라고 또 학교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 산업체에 갔을 때 필요한 비용들,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가는 학생들한테도 이번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 장학금을 지급해서 이 학생들이 가서 생활하는데 문제없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그 학생들이 요번에 이제 겨울방학번에 간단하게 이 공장이 뭐 하는 공장이냐면 요 레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품이 있고요. 생산 라인이 있고 기존에는 이제 사람들이 작업자가 물어보면서 뭐 생산했니 안 했니 이런 거 하는 게 만들어놨다가 이러한 그 저희들이 그 ICT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그 센싱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이런 장비들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장비를 통해서 개선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학생들 작품이에요. 실제로 공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실제로 자기들이 만들어보고 하는 교육 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좀 해보고 학생들이 그러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할게요. 그러면 이걸 다 앱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했던 생산 일정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리로 다 올려가지고 분석 차트를 만들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뭐냐면은 이러한 걸 배우면은 우리가 굳이 제조 현장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 산업에서 요구하는 코어 기술의 ICT는 저희들이 이걸 가르쳐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한번 테스트 베드를 해보고 경험을 쌓는 걸 하는 거고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이런 걸 배우고 나니까는 어떤 데를 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생겼다 하는 것이 이 학생들의 결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그 산업공학과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아까 저 계획을 코딩
코딩 프로그래밍을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네, 직접 합니다. 아니, 있는 거예요? 아니, 네. 직접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 저 공장도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저 파이프 다 잘라가지고, 다 잘라서 조립해서 만든 겁니다. 엑셀도 보고 학생들. 그 옛날 거고요. 지금 이걸 다 교육시켰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그 겨울방학 때 6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외국 강사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게. 자바나 이것들을 다 애들이 코딩을 하지 않아요? 네, 다 할 줄 알고. 학생들. 네, 그래서 그 4주를 자바 안드로이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B2C 마켓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여기 제조 쪽에 연결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던 또 제조에 관련된 것도 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여러 배운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6주입니다. 그게 그과 무슨 저기 학과 네. 과목 이름 하나의 과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교과목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과목은 따로 있고 방학 동안에 학점과 상관. 네, 학점이 상관없습니다. 근데 장학금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걸 들으면은 장학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장학금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 200에서 300만 원씩 학부당을 저희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지금 뭐냐면 알바를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려고 그런 시간에 와서 여기서 공부해라는 겁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경영학과랑 수학공학과는 수리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정확히 그거 말고 다른 수리점이 어떻게 해요? 수학과랑요? 아니, 수학공학과랑 경영학과. 차이점이 뭐냐고요? 네. 저희들이 일단은 뭐냐면은 그 경영 쪽에서 가리키는 테마하고 저희 쪽에서 가리키는 테마는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산 관리. 그러면 이쪽에서의 생산 관리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그 경영 쪽에서 보면 인사나 회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요. 저희들이 생산 관리는 실제로 생산에서 필요한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사람, 그다음에 자재, 그다음에 뭐 설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저희들이 해요. 근데 결국 두 개는 만나요, 나중에. 저희들이 일을 잘못하면은 경영 성과가 나빠져요. 경영이 잘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잘해야지 경영 성과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회사를 키워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결국 만나요. 그래서 산업과학과 학생들이 올라가서 경영 쪽을 하신 분이 많아요. 관리자로서, 그 CEO로서 활동하는 분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과학과가 경영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많이 아는 것보다도 개인이 어떤 태도로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중에는요. 네. 혹시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학과에 예. 네네. 학과 이제 졸업하면 취업은 전환하나요? 작년하고요. 네,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저희들이 그 80% 이상의 취업률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70%로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 청년 시험률 계속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거에 대한 트렌드에 저희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쭉 좀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 특성화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줘서 학생들이 더욱더 경쟁력 있는 학생이 나가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에 ICT 기업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은 판교를 못 갔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강화시켜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혹시 끝나고 개인적으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오셔도 저한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요. 제가 좀 지루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